여러분, 드디어 나경원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김기현은 벌써 재판이 2개가 됐으니 나경원과 함께 짐 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윤상현과 권영진을 포함해 최악의 구시대 정치인 4명이 함께 퇴출되는 건가요?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특히 나경원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 이어 전과 이범이 될 수 있고 의원직 박탈은 안 되더라도 향후 정치 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인간벽이 이제 자신을 가로막는 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기소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까 봐서 설명을 요구하는 건데 네. 언제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때 그때 국회의원들께서 몸으로 막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건데요. 전 조사를 받았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공표가 없어갖고 아마 근데 그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뭐 서면 조사라든 다른 방법으로도 조사는 받았을 것 같고 사실 혐의는 이미 명백합니다. 당시에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관저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공무를 못하게 몸으로 막았던 거죠. 근데 이게 특수가 붙은 건 다중의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그쵸. 아니라 특수가 붙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흉기를 들었거나인데 다중이 모여서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미 그 재판에 넘겨진 분이 4분이잖아요. 다중이죠. 특수가 붙어버리면 바로 이제 형량이나 이게 거기에서 안 좋게 작용이 될 건데 불구속 기소에서 아마 막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 기소 같은 경우 구속 기간이 있어서 6개월 내에 보통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네. 다음 총선까지 1심이 끝날지 좀 의문이긴 하지만 진짜요? 네, 근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벌금형이 잘 안 나오는 그 유형의 범죄이긴 합니다. 유죄라면은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있죠. 네.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경원 씨는 이제 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슷한 걸로. 그때 국회선진화법 이번에 빠로 드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특수가 붙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사법 리스크를 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워낙 이제 시일이 오래된 것처럼 느끼는 게 윤석열의 계엄도 2024년 12월 3일이었고 이 행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관저에서 안 나오던 시기에 2025년 1월 15일에 관저 앞에서 인간벽을 만들어가지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는 과정이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초등학교에서 집결해가지고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카톡방도 초등학교 뭐 이름 달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 앞에서 인간띠 만들어서 체포영장 집행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경찰이 체증을 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다 체증하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욕설하고 체포영장 집행하러 들어가는 사람 막 몸으로 막고 거칠게 이렇게 했던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게 된 거죠. 지금 특검에서 이제 입장을 좀 살펴보니까 이러이러한 증거 관계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들의 진술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체증 영상도 있다. 세 번째로는 체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도 우리가 제시를 했다. 네 번째로는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을 분석해서 이런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한 바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나머지 증거는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제가 저분들의 변호인을 다투진 않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법리 적용 부분만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사 표현에 불과했다. 우리는 의사를 개진한 거다라고 할 건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꽤나 그 몸으로 아예 스크럼을 짜서 집행 자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리까지 판단이 맞춰졌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냥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공집행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은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이 되는 요소가 보통 가중 요소, 감경 요소가 있어서 그거를 서로 비교 영향을 해서 감경이 많으면 감경 요소로 가고 가중이 많으면 가중 요소로 가는데 감경이 되면 징역 8개월에서 2년. 근데 가중이 되면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특히 그 가중이 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집행유예가 붙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정구승 변호사 굉장히 엄포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초에 국민 저항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항권
무조건 주장할 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윤석열의 행위,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줄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게 확정만 된다고 하면은 뭐 저항권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의사표현일 뿐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체증 영상에 몸으로 막 막는 장면이 나오는 거를 이걸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인으로서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다. 가중 요소랑 감경 요소 한번 살펴보면 감경 요소는 이제 경미했을 때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깎아줄 때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했을 경우 자수했거나 처벌 불원을 했을 경우가 감경이고 가중 요소는 뭐 상해가 발생했을 텐데 이건 아닐 것 같고요.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여러 공무원들이 진술했다고 일단 가중 요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공무방해 정도가 무거운 경우 이거는 좀 상황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복적 범행이나 봉좀 누범 전과인데 반복적으로 한남동 갔던 것들이나 그때 뭐 스크럼 짰던 것들 한 번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중 요소가 많다. 그럼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 일반 영역 기본 영역에 1년에 3년이 아니라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방법이 하나 또 있네. 패스트트랙 재판 결과 아직도 안 나오는 것처럼 시간이 계속 재판을 끄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국민들 기억 속에 이미 많이 멀어져 있어. 희미해져 있을 때 어떤 재판부 딱 만나가지고 재판부가 은근슬쩍 이렇게 하면서 형량을 낮춰주거나 뭐 이렇게 할 방법 이게 있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 아마 여러 공무원들이 진술돼 있다고 하는데 그 진술을 다 그 부동의를 해버리거나 증거인부를 안 해버리면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매번 그분들을 다 소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엄청 많이 잡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을 불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을 끌 확률이 매우 높다. 근데 이게 지금 기소 당사 의원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중진급이고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렇고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권영진 의원도 그렇고 정치적인 구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이 향후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정당 향배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번 게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 하시죠. 세대 교체해도 될 때 되지 않았나? 깜통에서 그런 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난각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권영세 의원도 처음에는 전 권영세 의원 별로 진짜 안 좋아하는데요. 왜냐면은 계엄 선포했을 때 그때 자기는 가가지고 표결 참석 안 하겠다고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중에서도 지금 나한테 물어봐도 안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그 검사 출신 뭐 이런 걸 떠나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데 그냥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놓고 차라리 장동혁이 나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자인 척하면서 오히려 저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셨으니까 세대 교체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좀 아까운 건 거기서 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공무원분께서 생책이라도 났으면 치상이 되거든요. 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강력한 형벌. 집행유예가 안 나와요. 바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있었다 보니까 벌금형이 있긴 합니다.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아마 증인을 엄청 많이 부를 거고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벌금형 정도로 내려오는 거를 꾀하지 않을까.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오윤혜 씨의 기억 속에는 이렇게 그 체포영장 집행 윤석열을 상대로 방해하던 그 모습들에 대한 잔상이 좀 남아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윤석열 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던 그 시절과 지금 시간을 쪼개서 일하는 대통령에 너무나도 비교되는데 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약간 우리는 왜 조금만 과거를 기억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솔직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빨리 잊고 있다. 그 부분들을. 윤석열도 대통령이었는데 대한민국. 근데 정말 걱정되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모 기업에 있는 분하고 만났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도 계속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이 분열하는 모습 보면서 와 이제 우리 다음번 총선 해볼 만하다 이렇게 기가 살아가지고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진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전해줬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대통령 최측근이 뭔가 비리에 걸렸다, 연루됐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게 돼버렸다. 왜? 박근혜가 탄핵되는 모습을 봤잖아 우리가.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이 사회 개혁도 못하고 사회를 제대로 바꾸지도 못하면서 그냥 바로 정권 교체가 돼버렸잖아요. 윤석열이 등장했어요. 계엄 선포했어. 시민들이 가가지고 장갑차 몸으로 막으면서 계엄 막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정치 잘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극우라고 하는 인식 자체 허들이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계엄 선포해도 괜찮네. 그러면 가가지고 다음번에는 누가 또 그런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군 가가지고 국회 넘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군인들한테 길을 터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정말 이건 진짜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거에 대한 허들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만약에 낮아지거나 이러면은 그럼 진짜 윤 어게인 세력이 다시 집권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이게-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저는 또 그 국민의힘 분들이 그렇게 신이 나셔갖고 그 안에서 작은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해 또 싸움이 시작될 거다. 우리 이제 끝났고 저쪽도 시작될 거다. 그때 우리는 이제 팝콘을 뜯고 보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체포 방해 징역 2년 선고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경률이라고 있죠? 국민의힘 한동훈파라든가 하는 김경률이 나와서 이때 체포 방해를 한 사람들 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7년 선고 받았고요. 여기에 가담하신 분들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국민의힘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슨 바로 그 내란 일으킨 그 정권에서 일어난 온갖 조작 기소 수사 그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라 하고 수없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기관 증인 보고를 해서 계속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와가지고 허공에 삿대질을 하시는 겁니다. 왜 계엄 직후 나경원과 통화했나? 왜? 다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 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뭐 어쩌다고 그때 지은 당신들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경원이 7년 전에는 거기서 이제 뭐 지만원을 호통치고 있었는데. 그러네. 7년 뒤에는 극우 정치인 내란범을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 기소를 당하는 꼴. 맞아요. 김기현 선수는 안 그래도 쫓겨날 때도 이제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갑자기 집에서 자다가 지금 기소를 당해가지고 맞아요. 다 지금 빵이 가야 됩니다 이제는. 나경원 선수 입장에서는 내년에 열리게 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었을 텐데 자 여기서 사법 리스크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야. 지난번에는 이제 판사가 봐줘가지고 슬쩍 빠져나갔지만 요번에는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엮어 넣어야 된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네. 여기서 사법 리스크 없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의외로 이 형이 사법 리스크가 별로 없네. 맞네, 없네.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나경원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혼자 막았습니까? 저만 막았어요? 안철수 후보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저만 그랬어요? 저는 안 막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최근 부각, 이게 각을 세우는 모습은 이제 당권 전 투쟁이 또 시작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복당 운동권. 하나만 윤상현 의원이 지금 국조특위의 지금 위원장이고요. 거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계속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선관위의 투표수가 이제 안 맞는 것이 득표율하고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윤상현 의원이 지금 같은 당 안에서 지금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남동의 그 관저 앞에 있을 때는 같이 체포방해. 예, 함께 어깨 걸고 있었던 멤버들인데 저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 전두환 시대에서 재벌 시대로 갔다가 윤석열 시대로 갔다가 이제는 또 중도 합리화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윤상현 의원이 걷고 가고 있다. 있고요. 지금 아까 우리 이제 HC 이야기했잖아요. 예. HC가 아무리 중도로 와도 국민의힘 주류들은 HC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유승민도 활동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으로 잡힐 거예요. 유승민, 오세훈, 이준석 이 흐름에 이제 빨리 타야지. 저는 또 여기서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뭐 탐사 매체를 통해 그리고 정구승 변호사가 자문한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지금 걸려. 정치자금 수수 혐의만이랑 증거인멸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 입장에선 지금 살아남기 위해 정상인이 되었다. 정상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상현 의원이 이제 잘 보시면 한 2년에 한 번씩 그 고장난 시계처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다 보면 전당내 내지는 탄핵 내지는 대선이 열린 본인의 시기에 위기 그렇죠. 혹은 여러분, 기회. 국힘의 미래를 알고 싶다. 윤상현을 먼저 보면 됩니다. 윤상현이 딱 보면 이게 지금 권력의 풍향계처럼 먼저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 윤상현 의원은 권력의 풍향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다. 지금 이정주 기자나 정구승 변호사가 했던 이야기 여러분 새겨 들으시고 향후 그의 행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음 이야기가 더 답답합니다. 박상용 검사 한 명 제대로 징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고 오래 걸립니까? 박상용 정도의 비위이면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즉시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대검이 요구한 징계는 겨우 정직 2개월이었고 그것마저 몇 달이 지나도록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검사 한 명 징계하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검사 박상용 한 명 징계하는데 이렇게 어렵다. 이건 정말 좀 많이 화가 납니다. 검사 박상용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회유하고 압박을 가해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대검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지난 5월에 청구했어요. 지난 5월에. 근데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 성에 안 찼었죠. 그렇죠. 다들 까먹었을 테니까요. 5월에 대검 언론 공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박상용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을 반복 소환한 점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예.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조작 수사와 관련된 건 다 빠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싹 다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지, 사실은. 그런데 이마저도 이게 5월입니다. 5월. 지금 8월이야. 이게 이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의결하면 이제 징계하는 거야. 검사 검사 하나 징계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근데 그마저도 5월인데 이제 8월에 돼서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박상용이를 이번에 불렀던 거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네. 나오는 게 있나요? 지금 아니, 결과? 아직 뭐 보도는 없는데요. 네. 근데 다만 이게 법무부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난 10일에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제 나갔거든요. 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거고, 그리고 박성현 검사가 또 법무부가 감찰위원 5명을 새롭게 추가했다. 결론 이미 짜맞추고 지금 나한테 지금 오라고 통보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얘기는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네. 아니 우리 봉지욱 기자님은 이런 걸 잘 참으시네. 워낙에 강백신 검사도 지금 사직서를 내면서 네, 맞아요. 자기 10월 2일자로 퇴직하겠다고. 난 그런 사직서는 처음 봤어요. 지가 무슨 뭐 열사처럼 10월 2일에 나 사직하겠다고. 투사처럼 투사. 그러니까요.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하는 날. 이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수사 아무리 사건을 조작하고 증인을 회유하고 해도 이 검사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언론이 더 문제라고 보는 게 검사들이 저지른 이 범죄 혐의 뭐 디올백 덮은 거 다 나왔잖아요. 다 나왔잖아. 도이치모터스 덮은 거 나오고 근데 나왔잖아. 그 검사들 미국 유학 보내주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검사들 2명 보니까 미국 유학 가 있더라고. 와. 줄줄이 다 영전하고 대검 연구관 가고 뭐 너무 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될 게 박상용이 안 한 얘기가 뭐냐면 정직 2개월은 정성호 장관이 있는 법무부의 그 감찰위에서 내린 게 아니에요. 어제 간 게 법무부의 감찰위. 어제 간 게. 어제가 간 그 전에 대검. 지들끼리 있는 그 대검 검사들의 대검의 감찰위에서 정직 2개월을 요청한 거야. 이게 정상적인 일반 회사였으면은 이건 뭐 해임이죠. 근데 검사들이니까 정직 2개월로 대폭 낮춰준 거고 뭐 연어의 술 파티도 못 넣지 않았느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연어의 술 파티는 안 넣은 거죠. 왜냐면 100% 명확하게 입증이 안 되면 박상용이가 징계 받으면 뭐 취소 소송할 거 아니에요. 소송. 네. 그것 때문에 트집 잡히기 싫으니까 일부러 안 넣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하는 말이 서민석 변호사와 자기가 통화한 녹음 파일이 국정조사 기간에 공개가 돼서 온 국민이 듣기 평가를 다 했는데 자기가 그거를 쭉 다 보니까는 자기의 무혐의가 여기 있더라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시에 피의자의 변호사와 담당 검사가 이게 나눌 수 있는 얘기인지.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기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억지를 쓰고 있는데 언론들이 앞에 가가지고 박상용이 감찰이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를 주잖아요. 세상에 어느 공무원이 징계받으러 가는데 앞에서 인터뷰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봉지욱 기자님,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어술 파티가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어.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어. 그런데 왜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아니 뭐 이재명 정부 되면 수사기소 분리 바로바로 되고 할 것 같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사의 수사권 보안수사권 박탈도 겨우겨우 이뤄졌고 진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뒤집히는 거 아니야? 법이
바꾸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언론에 보시면 이거는 진보 보수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경향에 보니까 마약 사건에서 경찰이 압수한 거를 증거 제대로 그 압수 목록에 안 넣어가지고 2심에서 이 마약 사범이 무죄가 나왔다. 이 경찰 때문에. 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경찰이 재판에 들어갑니까? 경찰은 수사를 해서 수사 기록을 보내잖아요, 검찰에. 네. 그럼 검사가 뭐예요? 꼭 확인해야죠. 검토하잖아요. 네, 그리고 검토해가지고 자기가 법리 구성해서 혐의 적용해서 재판에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야 검사가 수사가 미진하면 하라고 한 게 뭐였어요? 보안수 아니에요? 검사가. 네. 수사가 미진해. 그럼 이거 압수물 이거 빠졌으니까 넣으세요. 보안사 요구를 하든지. 네. 검사가 한 행위는 얘기하지 않고 언론은 뭐라고 하냐면 경찰이 잘못했다. 경찰도 잘못이 있지. 이거예요. 경찰이 잘못이 있지만 보도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매일 한두 개씩 나오는 이유가 뭐냐. 장윤기 사건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터지면 뒤집겠다는 거고 네.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뇌부 전직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검찰이 전부 다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의 양정원 씨가 그 사기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준 수사과 2개를 강남에서 지금 검찰이 털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언론에서 환경을 만들어주면 어느샌가 국민 여론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야 다시 그냥 안 되겠다 수사권 주자 검사한테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검찰개혁은 법 하나 통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론과 검찰이 여론 플레이하면서 호시탐탐 검찰 부활의 기회만 노리고 있잖아요. 법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용 검사 징계 하나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닌 겁니다. 정성호 장관 정말 사퇴해야 합니다. 저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게 틀어져 왔잖아요. 검찰개혁 하기 싫은 티가 팍팍 납니다. 검사 하나 징계 못하면서 무슨 법무부 장관이냐고요.